우리 시어머니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못해요. 걔는 그래도 주인한테 충성이라도 하는데 이 할망구는 자기 새끼들 등골이나 빼먹고 있어요. 진짜 역겨워 죽겠어요. 밤 11시 반 스마트폰 화면 속 이 글을 읽은 순간 박금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65세 여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익명 게시글이었습니다. 제목은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했습니다. 할망구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금내는 가슴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신을 강하지만도 못하다고 표현한 그 글이 마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들이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과거에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은 착한 시어머니인 척하고 있지만요. 정말 토할 것 같아요. 금내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과거의 더러운 짓이라니. 혹시 그 일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30년 전 그 일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착한 시어머니인 척한다. 이 말이 더욱 서늘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낸 것 같았거든요. 겉으로는 가족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금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자가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자신을 이렇게 증오하는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서영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은 몰랐습니다. 설마 서영이가 날 할망구라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글에는 자신의 과거까지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내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걔보다 못하다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한 개의 글이 앞으로 이 집안에 어떤 일을 불러올지 금내는 아직 짐작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깊이 증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이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며느리 서영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과연 누가 자신을 개만도 못하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과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매일 올라오는 이런 충격적인 가족 갈등 이야기들. 오늘은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며느리 서영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살 아들 준우를 깨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야, 일어나. 어린이집 가야지.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금내의 시선이 유난히 날카로웠거든요. 어젯밤 그 글 때문에 한잠도 못 잔 채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내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저렇게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날 개취급하고 있었구나. 금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 글에서 본 할망구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님, 아침 드세요.
서영이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내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어디 편찮으세요?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금내에게는 그것마저 연기로 보였습니다.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하네. 어젯밤에는 날 개만도 못하다고 했으면서. 금내는 서영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거짓말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서영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늦게까지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몸에 안 좋아요. 준호의 말에 금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아들이 자신이 그 글을 본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스마트폰? 나야 뭘 보겠어. 그냥 시간이나 확인하는 거지. 금내는 애써 태연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과 준호가 준우를 데리고 나간 후 집은 금내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금내는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젯밤 그 글이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심하세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비슷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시어머니들은 다 그런가 봐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요. 댓글들을 읽을수록 금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글쓴이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할망구 밑에서 어떻게 버티세요? 저라면 진짜 폭발했을 거예요. 할망구라는 단어를 또 봤습니다. 금내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할망구 과거 얘기도 들려드릴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댓글을 본 순간 금내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 얘기라니. 설마 정말 그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금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이 자신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말대꾸를 할 때도 있었고 눈빛이 불편할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증오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금내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위해 나름대로 배려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자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용돈도 가끔 주고. 하지만 서영의 눈에는 그 모든 게 가식이었나 봅니다. 걔보다 못하다고 했지. 이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금내는 자신이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는데 익명의 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랜 친구 윤분자였습니다. 금내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분자는 평소보다 창백해진 금내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요즘 며느리랑 사이가 어때? 별일 없지? 분자의 질문에 금내는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분자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별일 없어. 그냥 평소와 같아. 금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자의 눈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게 보였나 봅니다. 정말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분자가 돌아간 후 금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글을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서영이 정말 이 글을 쓴 걸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과거의 이야기는 정말 그 일일까요? 금내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지만 금내의 귀에는 그 목소리조차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금내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혹시 서영의 반응에서 뭔가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아, 맞다. 회사 동료들이 손자 사진 보고 너무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서영은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금내는 이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자신 이야기도 하고 있을까 봐서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서영이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또 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아니야? 금내는 서영이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우가 할머니 같이 놀아요라고 하며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워했을 손자였지만 오늘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중에 커서 엄마 말만 듣고 나를 할망구라고 부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괜히 서운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바빠. 엄마랑 놀아. 금예가 차갑게 말하자 준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엄마에게 갔습니다. 시어머님, 평소에 준우를 그렇게 예뻐하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서영이 의아해했습니다. 금예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그 익명글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좀 피곤해서. 그때 준호가 엄마 요즘 왜 이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금예는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예민해진 이유를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답답했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금예가 말이 없으니 모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에 가보실까요? 서영이 다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금예에게는 그 걱정마저 연기로 보였습니다.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하네. 어젯밤에는 날 개만도 못하다고 했으면서. 괜찮아. 별일 아니야. 금예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금예는 또다시 그 글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스트레스네요. 저희 집도 비슷해요. 글쓴이님 힘내세요. 그런 할망구는 무시하세요. 시어머니들은 다 똑같나 봐요. 진짜 이기적이에요. 댓글을 읽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있다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댓글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글쓴이님, 그 할머니 진짜 과거 이야기 궁금해요. 어떤 더러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금예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다음 댓글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곧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할망구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말이에요. 이 댓글을 본 순간 금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설마 정말 서영이가? 금예는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서영이 이런 글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서영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혹시 누군가 서영이에게 말해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내는 서영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평소와 다른 행동이라도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서영이 핸드폰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또 자신에 대한 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며느리야, 요즘 인터넷 많이 해? 금리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냥 뉴스나 육아 정보 정도 봐요. 왜요? 아니야,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금내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분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금내야, 어제보다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분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자야, 혹시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금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서영이가 뭔 소리 했어? 아니야. 그냥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인터넷에서 시어머니 험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설마 서영이가 그런 애는 아닐 텐데. 그래도 며느리들 마음도 이해해야지. 요즘 워킹맘들이 얼마나 힘든데. 분자의 말에 금내는 더욱 속상했습니다. 친구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아무도 내 편은 없구나. 금내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할망구라고 부르고 친구는 며느리 편을 들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금내는 다시 그 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이 글을 썼는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글쓴이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금내는 그 글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게시글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댓글은 계속 늘어만 갔고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내는 그 글에서 한 문장에 특히 시선이 멈췄습니다. 돈 때문에 피부치도 버린 사람이 지금은 무슨 착한 할머니인 양 행세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피부치도 버린 사람.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금내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면서 과거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26살의 젊은 금예가 오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금예야, 내가 정말 그럴 거야?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혼자서 내가 우리 아이까지 버리려 해. 오빠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젊은 금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아이를 버린다고? 오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금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정말 젊은 금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등을 돌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금내야, 금내야. 오빠가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금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금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글에서 말하는 피부치를 버린 일이 혹시 그때 그 일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금내는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영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금내의 귀에는 달리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마트에서 장 보고 왔어요. 아, 시어머님 좋아하시는 나물도 샀어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금내는 그 웃음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얘가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금내는 서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야, 너 혹시... 금내가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차마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거든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을 먹는 동안 금내는 계속 서영을 관찰했습니다. 혹시 평소와 다른 점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이요? 나이 들면 옛날 일들이 많이 생각나더라. 금례가 대답하자 서영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옛날 일들이요? 서영의 질문에 금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자신의 과거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그냥 젊었을 때 일들 말이야. 재미있는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언젠가 들려주세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금례에게는 그 말이 탐정이 추궁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얘가 내 과거를 캐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식사를 마친 후 금례는 다시 그 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한 일 정말 충격적이에요. 곧 다 밝혀질 거예요. 이 댓글을 본 순간 금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누군가가 바로 이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례는 서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너 요즘 인터넷에서 뭘 많이 보더라? 그냥 육아 정보나 요리 레시피 같은 것들이요. 왜요? 아니야, 그냥.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많다고 해서. 어떤 글들이요? 서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금례는 서영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가족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야. 아, 맘카페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서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금례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맘카페라고 했지. 혹시 그곳에서? 금례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맘카페라는 곳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분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금례야, 며칠 동안 얼굴 보니까 정말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이야? 분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분자야, 혹시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 밝혀지는 걸까? 금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무슨 잘못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글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나 후회되는 일 하나쯤은 있잖아. 분자의 말에 금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자신의 과거가 정말 밝혀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정말 서영일까요? 금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금례는 서영이 말한 맘카페라는 곳을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니 정말 여러 개의 커뮤니티가 나왔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잘 모르던 금례였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색하고 클릭하고 스크롤하는 동작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배웠지? 금례 자신도 놀랐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사용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마치 오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뒤지던 금례는 마침내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워킹맘 고민 상담소라는 카페였습니다. 글을 다시 읽어보니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글은 분명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닉네임은 서영맘25였습니다. 서영맘. 금내는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서영이고 결혼한 지 25년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25살에 결혼했다는 뜻일까요? 금내는 그 닉네임을 클릭해서 다른 글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컴퓨터를 잘 모르던 자신이 마치 전문가처럼 여러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내가 언제 이런 걸 할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닉네임의 다른 글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간섭해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시어머니가 손자 교육에 자꾸 개입해요. 정말 화나요. 글들을 읽을수록 금리의 화는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글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글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됐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글을 본 순간 금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서영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댓글들도 읽어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시어머니 과거에 뭔 일이 있었어요? 혹시 사기나 절도 같은 거예요? 금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라고만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례는 서영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그 모든 글을 쓴 게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야. 금례가 서영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네, 시어머님. 너 요즘 인터넷에서 뭐하고 다니니? 서영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은 거 해요. 왜 그러세요? 평소와 같은 거라. 그게 뭔데? 금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육아 정보나 요리 레시피 보는 거요. 정말 왜 그러세요? 육아 정보. 그래, 육아 정보. 금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은 시어머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편찮기는. 내가 왜 편찮아? 금례는 서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서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평소와 달라서. 평소와 다르다고? 뭐가 다른데? 금례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영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압박적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어머님, 정말 무슨 일이세요? 무서워요. 무섭다고? 내가 뭘 무서워할 일을 했다고 그래? 금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서영아,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금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둘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냥 인터넷 이야기했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준호가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거의 하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인터넷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혹시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배우고 싶다고? 내가 왜 배워야 해? 금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그런데 엄마 요즘 스마트폰 되게 잘 쓰시네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는데 지금 보니 마치 오래 써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었거든요. 잘 쓴다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하는 거야. 금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준호와 서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워하던 시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날 밤 금례는 다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반박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만만하게 당하지 않아. 금례의 눈에는 예전에 없던 날카로운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2시 금례는 잠들지 않고 스마트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개만도 못하다고 했다면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0년 경력의 전문가처럼 능숙하게 말입니다. 먼저 서영맘 25의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확한 위치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역시 서영이었구나. 금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영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 리뷰, 블로그 댓글, 각종 커뮤니티 활동까지 모든 것이 금례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금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충격을 주려면 더 강력한 것이 필요했거든요. 금례는 워킹맘 고민 상담소 카페에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닉네임은 진실을 알고 싶어였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글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글쓴이님, 혹시 시어머니 이름이 박금례인가요? 첫 번째 댓글이었습니다. 서영이 놀랄만한 정확한 정보였죠. 몇 분 후 서영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혹시 아는 분인가요? 금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습니다. 모르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글쓴이님이 알고 있다는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 정말 확실한 거예요? 서영의 답글이 또 달렸습니다. 네, 확실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금례는 키보드를 더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금례 씨가 20년 전까지 국내 최고의 IT 보안 전문가였는데요. 특히 온라인 추적과 해킹 방어 분야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고 들었어요. 이 댓글을 올리자마자 여러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IT 전문가가 시어머니라니 부럽네요. 근데 왜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처럼 지내시는 거죠? 서영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분인데. 금례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리고 서영의 모든 온라인 활동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언제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영이 다른 카페에서 쓴 글들까지
모두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미워 죽겠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친정 오빠랑 싸웠다는 소리 들었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금례는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모든 대화는 실시간으로 박금례 씨 본인이 보고 계세요. 서영 씨, 안녕하세요. 카페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금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영과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영아, 나와봐. 문이 열리고 서영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놀랐지? 내가 날개만도 못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서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그동안 인터넷에서 뭘 했는지 말이야. 금례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어떻게?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글을 써댔구나. 금례는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박금례.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에서 20년간 보안 담당했던 박금례야. 온라인에서 누가 뭘 하는지 추적하는 게 내 전문이었다.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그런 일을 하셨어요? 너도 몰랐지? 결혼하고 나서 그만뒀거든.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어서. 금례는 서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날 할망구라고 개만도 못하다고 했을 때 잠들어 있던 게 깨어났어. 서영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들 다 삭제할 수 있어? 네, 바로 삭제할게요. 서영이 부들부들 떨며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캡처해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인터넷은 한번 올라간 건 영원히 남는 거라고.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서영이도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스트레스? 그래서 날개 취급해도 된다는 거야? 금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아, 내가 IT 보안 전문가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조심해. 내가 온라인에서 뭘 하든 다 보고 있을 거야. 서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들은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아들 준호도 어머니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금례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워킹맘 고민 상담소 카페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그 시어머니 이야기 진짜였네요 였습니다. 글을 열어본 금례는 경악했습니다. 어제 박금례 씨 이야기 봤는데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요. IT 보안 전문가셨다니.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 능력자가 왜 그런 과거를 숨기고 사셨을까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런 실력이면 지금도 일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IT 업계에서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금내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자신이 실력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IT 업계에서 일하는데 박금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20년 전쯤에 큰 사건이 있었다고. 무슨 사건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사람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금내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구 분자였습니다. 금내야, 큰일 났다. 분자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네에서 내 소문이 자자해. 인터넷에서 며느리랑 싸웠다면서. 금내는 당황했습니다. 벌써 동네까지 소문이 퍼진 건가요? 누가 그런 소리를. 아줌마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컴퓨터 천재라면서. 며느리 인터넷 활동을 다 추적했다면서. 분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금내야, 그런 일은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생활 침해라고 문제될 수도 있어. 사생활 침해? 며느리가 인터넷에 쓴 글을 추적하고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한 거잖아.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게 불법일 수도 있다고. 금내는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에게 보복하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금내야. 분자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내가 예전에 IT 회사에서 일할 때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왜 그런 소리를 해? 동네 아줌마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봤다는데 박금내라는 이름으로 옛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하던데. 금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전 그 일이 정말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무슨 소리? 엄마가 예전에 IT 회사에서 일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잖아요. 그런데 회사 동료 중에 그 업계 사람이 있는데 박금내라는 이름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금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로는 20년 전에 무슨 큰 사건이 있었다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업계에서 사라졌다고 하던데.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금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평생 숨겨두고 싶었던 비밀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을 뿐이야. 하지만 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그게 다예요? 왜 그동안 IT 일했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니라서 그랬어. 금내는 둘러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금내는 다시 그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박금내 검색해봤는데 진짜 나와요. 20년 전 기사에 나오네요. 무슨 사건이었는지 궁금해요. 금내는 급하게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20년 전 기사들이 다시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IT 보안 전문가 박금내, 갑작스런 은퇴 발표, 업계 떠나는 박금내,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아. 기사들은 당시 자신이 왜 갑자기 일을 그만뒀는지에 대해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일은 아직 모르는구나. 금내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커지면 언젠가는 그 진실도 밝혀질 수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그 글 말이에요. 서영맘이15가 쓴 글 말이죠. 그 글이 왜요? 서영맘이15 계정을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글 쓰는 패턴이나 사용하는 단어들이 서영 씨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금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맞네요. 서영 씨는 그런 식으로 글 안 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사람이 서영 씨 흉내를 낸 건 아닐까요? 이 댓글들을 본 순간 금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서영이 진짜 글쓴이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진짜 글쓴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서영인 척하면서 그런 글을 썼을까요? 금예는 자신이 완전히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한 추측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였습니다. 서영이 준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돌아오자마자 금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앉아봐. 금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님, 내가 인터넷에 쓴 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났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금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과거까지 캐내려고 했잖아. 왜 그랬어?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진짜 당황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요? 무슨 과거 말씀이세요? 시침이 떼지 마. 내가 쓴 글에 분명히 있었어. 내가 과거에 더러운 짓을 했다고. 시어머님,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서영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진짜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서영아, 또 무슨 일이야? 내 와이프한테 물어봐. 왜 내 과거를 들춰내려고 하는지 말이야.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 과거가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다고? 인터넷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금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가 과거에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금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엄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호의 추궁에 금예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때 서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님, 저는 정말 그런 글 안 썼어요. 뭐라고? 시어머님, 과거에 대한 글, 정말 저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님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서영의 절규 같은 목소리에 금예는 멈칫했습니다. 그럼 누가 썼다는 거야?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는 그냥 평소 시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글만 썼어요. 서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더러운 짓을 했다거나 피부칠을 버렸다거나 하는 그런 글은 정말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금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그 글을 쓴 건 누구지? 갑자기 금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댓글 알림이었습니다. 금예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금예 씨,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댓글을 쓴 사람의 닉네임은 잊혀진 아이였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버린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금예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낳고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오빠에게 떠넘기고 도망갔죠.
그리고 지금까지 모른 척 살고 계시고요. 준호와 서영이 금리에 창백해진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금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계속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빠 집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오빠도 결국 저를 키우기 힘들어했죠.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졌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궁금했어요. 내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18살에 고아원을 나와서 혼자 살면서도 계속 찾았어요. 내 엄마를. 금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6살의 자신이 생후 2달 된 아기를 오빠에게 맡기고 도망치던 그날 말입니다. 오빠, 저는 혼자서는 못 키워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오빠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결국 금내는 그 아이를 두고 떠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제게 형이나 누나가 있다는 거예요? 금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모든 글을 쓴 거예요? 서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금내의 스마트폰에 또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 시어머니 바로 옆집에 살고 있어요. 당신을 매일 지켜보면서 기다렸어요. 언제 저를 기억해내실까 하고요. 옆집?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를 의심까지 하시면서요. 금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복수를 위해 돌아왔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전히 모른 척 하실 건가요? 마지막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금내는 30년 만에 자신의 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금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제게 형이 있는 거예요?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런 비밀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금내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용의자가 된 건 억울한 일이었네요. 서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글을 썼다고 생각해서. 금내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금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닮은 눈매와 코, 분명 그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영입니다.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네, 당신이 30년 전에 버린 그 아이입니다. 준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스며 있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나타난 형을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님이세요? 그렇게 되겠네요. 준영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하게 자랐나 보네요.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말에는 질투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금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려서, 너무 무서워서. 무서웠다고요? 준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무서웠어요. 왜 나만 혼자인지, 왜 엄마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안해, 미안해. 금내는 계속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준영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새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아세요? 알겠어.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어요. 당신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준영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찾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글을, 네, 며느리 흉내를 내서 당신을 자극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싸우게 만들려고. 준영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금내는 며느리를 의심했고 가족들은 갈등했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졌거든요. 하지만 준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그렇게 사과하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다른? 복수만 하려고 했는데 정작 저 자신이 더 괴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복수를 하고 나니까 허전했어요. 금내는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금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내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모든 재산 목록이야. 집, 상가, 통장. 다 여기 있어. 금내는 서류를 준영 앞에 놓았습니다.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뭐라고요? 준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내게 30년간 부모 노릇을 못했어. 그 대신 이걸로라도. 엄마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준호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금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너희는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준영이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준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받아주겠니? 금내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한참 후에 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금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금내의 모든 재산이 준영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내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분자집에서 며칠 지낼게. 엄마.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라. 금내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 결국 모든 걸 내어놓고 떠났네요. 이제 저 혼자 남았네요. 복수는 했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글 아래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그래도 이제 화해하실 수 있겠어요. 가족이란 게 참 복잡하네요. 금내는 친구 집에서 그 글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금리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용서란 과연 가능한 걸까요?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금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